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손경희 경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28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입니다. 피해 여성은 찍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스에서 내립니다.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의 강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대처 방법, 지원기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및 전시하거나 온캠피싱과 같이 사이버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캠피싱입니다. 몸캠피싱이란 화상 채팅이나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 행위를 유도하여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과 동영상을 도용해 미모의 여성인 척 가장한 뒤 남성에게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하며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영상을 녹화합니다. 이후 영상의 화질이 안 좋다 또는 어플의 오류 등을 이유로 해킹 앱을 설치하게 만든 뒤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씹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며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토대로 그동안 주고받은 대화나 신체 노출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실제로 모두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를 꺼려 점점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갈취해도 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무대응하는 게 대책 중에 하나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캠피싱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그루밍이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꾸민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주로 성폭행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그루밍 성범죄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뒤 처음에는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합니다. 이후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모르는 타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사귀는 사이나 학교 선후배 등 아는 지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은 딥페이크인데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해내 만들어낸 허위 영상물을 말합니다. 원래는 유명인이나 특히 정치인을 조롱하기 위해 코믹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돈을 받고 합성사진을 만들어주는 시장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까지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가해자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만
피해자는 얼굴은 물론 이름, 지역, 학교 등의 개인 신상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 음란한 전화가 오거나 그들에게 욕설을 듣는 등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기에는 처벌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디페이크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편집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체 부위 사진 전송 및 사적 만남을 요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은 다운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가해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수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영상물의 삭제나 수사 관련 무료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성범죄. 한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이었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